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인데 또 여기에 모이신 분들도 있고, 제가 어제는, 음, 그, 우리와 아주 관련이 있는 그 업체에서 저를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에, 어, 뭐 조사 진술을 하고 했던 부분에 추가가 됐던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추가 조사를 받으러 좀 다녀오는 바람에 어제는 어, 줌도 없었고 영상도 올리지를 않았어요. 내용을 이야기를 하긴 좀 그런데 결국에는 부산시에 가서 어, 저희가 그 시위를 실제로는 5분, 10분 마지막에 했죠. 그리고 저희는 이성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시위를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짧은 시간에 조금 뭐 그 했고, 그 행사하는 시간 동안 저희는 그 블록체인 담당관으로부터 그 BIBC라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그 회사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기들이 받은 거는 제안서 정도만 받았지, 적어도 사업 계획서 정도가 나와야지 이게 어떠한 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나 또는 검토의 단계가 되는데, 사업 계획서조차도 들어오지 않았다. 신문지상으로 나왔던 기사 내용으로는 어, 50억, 5천억 정도의 민자 유치를 해서 BIBC, 그러니까 부산 인터내셔널 블록체인 센터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담당관 한 이야기가 1조 8천억 정도를 민자 유치를 해서 더 크게 이렇게 뭐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통화는 또 한 걸로 저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는 결국에는 나오지 않았고, 근데 그 내용 때문에 제가 고소를 당한 거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부산시와 MOU를 체결을 한 정도는 본사를 그 부산 어, 부산이 그 블록체인 특구다 보니까 거기에 본사 이전을 하는 그런 협약서를 한두 개 업체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업체들이 하기로 했다. 그런데 결국에 거기에 하나가 관련이 있다는 거는, 제가 용어를 까먹었는데 그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사무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무실 임대,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에 어, 뭐 직원이 아마 2명인 걸로 이야기를 했죠. 2명 정도가 거기에 뭐 일종의 브랜치라고 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다지 다른 거는 없었다. 뭐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거는 다음에 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고, 어제 왜 제가 그 줌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가지고 11월 25일 그 재단 운영사 SO 임시협의회 뭐 거기에서 줌 미팅에 했는 내용을 추가로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거기 SO가 일종의 중간에서 사회 역할을 본 것처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질문사항이 최 이사장과 김 이장에게 질문합니다. 총 스태킹 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운영사에서 KOK 플레이를 없애자고 하는데 만약 제가 추정하는 14억 개를 다 해지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KOK 플레이 뭐 양쪽 화살표가 K 스테디움의 양방향 서비스를 왜 열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11월 25일 작년 11월 25일에 있었던 줌 미팅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장이 먼저 최 이사장이죠. 최 이사장이 답변을 하기를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보다는 마이닝 서비스 가입입니다. 마이닝 풀의 총 자산의 규모는 제가 잘 모릅니다. 여기에서 스테이킹의 의미를 여기서는 또 마이닝 서비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닝 서비스는 채굴 서비스죠. 거기에다가 마이닝 풀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마이닝 풀, 마이닝은 제가 지난번에 이미지로 보여드렸었고, 그 다음에 풀이라는 용어도 이미지를 찾아보면 풀장을 대부분 이야기해요. 그러면 풀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공간에다가 물을 채워서 물만 채워 놓으면은 그게 지 할 일 끝나나요? 그거 아니죠. 거기에 수영을 하거나 뭐 어떠한 뭐 수영을 하면서 피로를 풀거나 뭐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풀이라는 그 용어의 뜻을 한번 풀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영어를 썼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영영사전에서 그거를 찾아보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나 하면은 an amount of money that has been collected from many people for some purpose 해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아진 돈의 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돈을 그냥 모아 놓으면 뭐 해요? 돈이 어디인가에 스테이킹이라는 행위로 스테이킹이라는 거를 제가 그 이미지로 보여드렸을 때 금고에다가 돈을 잡아넣는 그런 이미지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예치예요. 예치를 하고 뭔가 그 풀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아놓은 모여진 그런 돈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모아놓은 돈을 왜 모아놓겠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떠한 용도로든 뭐 투자의 개념도 있을 수가 있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뭐 여기에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코인을 넣었잖아요. 그 코인 자체가 토큰 자체가 결국에는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우리 현실에서 쓸 수 있는 돈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이사장이 말을 했다손 쳐도 저는 이 말의 의미 자체가 되게 이상하고 좀 뭐 말 자체가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까지는 좀 드렸던 것 같은데 KOK로 이루어진 앞바퀴 생태계와 K스타디움으로 이루어진 뒷바퀴 생태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뭐 양방향 서비스 이거 언급하면서 그런데 지금 그 나중에 가면은 다시 보게 되겠지만은 이 말 자체도 되게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KOK 플레이를 없애야 한다는 김판종 의장의 생각과는 상충되는데 TF에서 고민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사장이 언급을 했다시피 그 KOK 플레이를 없애야 한다는 김 의장의 생각과 상충되는 뭐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KOK 플레이를 없애고자 한다라고 재단 이사장조차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 의장이 답변을 한 걸 보면은 뭐 M사를 미디움을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이야기 있었던 거죠. 지난번에 했던 거. CA로 미디움에 계셨을 때나 그전 CTO로 계셨을 때 미디움의 기술력을
인정하셔서 결정하셨는데 지금은 이사장님이 미디움이 뜻하지 않게 선택되었다고 하시는데 유감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25개 소각에 대해서 6월쯤에 소각을 한다는 이야기가 뭐 공지로 나왔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소각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한번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 싶은데 55개 중에서 용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5개를 소각을 한다는 말은 어떠한 백서에서도 없었어요. 그리고 최 이사장도 여기에서 백서를 언급을 하면서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왜 계속적으로 소각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제 의견이에요. 어, 다른 것들은 나돌아다니질 않으니까 다 락에 걸려 있고 뭐 그렇다고 봤을 때 15개 보상용 15개가 있는데 15개 중에서 지금 커뮤니티 풀로 옮겨간 게 6억 4천만 개. 그런데 그거는 6억 4천만 개가 아니고 1.5배 정도를 어, 추가를 해서 넘어갔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 사들여 가지고 넣어놓은 것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수량을 또 잡아놓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모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이따 또 내려가면서 그뭐 서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나와요. 그러면은 마이닝 풀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 이사장이 이야기했던 마이닝 풀 그거는 결국에는 KOK 플레이에 있는 자산이죠. 자산 총액 우리 프론티어들이 스테이킹한 자산 총액을 그거를 개수로 계산을 해보면은 제가 이전에 12월 27일 시위를 하고 나서 2021년도 시위를 하고 나서 미팅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거기에 송똘마니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5명하고 그쪽에 M사 둘하고 거기에 한 10여 명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걸 물어봤다라고 했고 그때 남아있는 그 그러니까 유통이 되는 보상이 이루어졌는 개수가 한 5개 정도가 된다라고 그거는 그 옆에 있던 박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 이 김 이장이라는 사람이 또 그걸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줬어요. 그러면 그 당시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어떠한 추가적인 저것도 안 나오고 뭐 그래서 보상이 등급 수익과 후원 수익이 다 없어졌고 거기에다가 더더군다나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 커뮤니티 풀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개수는 7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 후원 수익도 없어져 버렸고 등급 수익은 그전에 없어져 버렸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엄청난 게 적은 양이 보상으로 이루어졌을 거다. 그러면은 14개 뭐 이런 말 저기 나오면 안 되는 거지요. 아, 그거보다 도 25개의 뭐 이게 소각에 대한 부분은 아예 말이 없었다. 콕플레이를 없애야 한다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면 당황스럽다. 콕플레이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는 어제 뭐 24일이겠죠. 11월 24일 3자 미팅 때에서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KOK 플레이의 서비스적 측면은 그대로 살려두고 갈로 해가지고 게임, 영화, 콘텐츠, 쇼핑 등 이렇게 이거는 살려두고 마이닝 풀에 관한 것은 한쪽으로 몰아서 이용해야 플랫폼의 본 가치가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이 사람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은 KOK 플레이의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의 의미를 이런 게임, 영화, 콘텐츠, 쇼핑과 같은 이런 것만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본연의 지갑이 들어있고 자산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무게의 어, 가중치를 따진다고 하면은 이 KOK 플레이의 플랫폼 이 앱에
가치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자산을 여기다가 예치를 해놨고 그 자산이 거래가 되는 모든 이력들이 거기에 다 있고 공지사항과 같은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전부 다 거기에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앱의 가치로 따지면은 본래 남아 있어야 되는 건 이게 남아 있어야 되고 게임, 영화 콘텐츠, 쇼핑과 관련되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그 부분은 다른 앱에다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용이 돼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이 말씀을 여기서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그 어떤 분이 어, 그 잠깐만요.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나 하면은 어떤 40대가 펑펑 20분을 울었던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이 다시 영상을 하나 찍으면서 뭘 이야기했냐면은 그러니까 그 2021년도까지의 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미 뭐 많은 여러 차례 설명도 드렸는데 그거를 또 언급을 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었어요. 그 유튜브 내용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 KOK 플레이에 있는 그 저기 거래 내역 KOK의 거래 내역 또는 그다음 저희는 분명히 비트, 이더, KOK, USDT, 테드 이렇게 네 가지로 스테이킹을 할 수 있고 이것들은 지갑으로 각각 또 있었고 요놈들 초창기에는 이 비트와 이더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했죠. 예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그 KOK도 당연하고 USDT 그 테더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분명히 재단에서 관리하는 어떠한 스테이킹 지갑에 아, 보관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KOK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이더스캔 상에서 그 흐름을 볼 수가 있다고요. 전체 50억 개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두 개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 지갑 주소를 모르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 오입금이라는 것도 이미 그 경험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무덕이지요. 송땡땡이 집에서 모여있던 3레벨 이상들이 한 5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오입금이 된 사실을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절반 정도가 오입금이 된 사실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모일 사람들이 누구라고 알고서 거기에다가 거기 있는 50여 명 되는 사람 중에 절반 정도가 그 오입금을 받았겠어요. 랜덤하게 무작위로 오입금을 시켰다고 치면은 그 시간대에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한 100만 명이다. 100만 명 중에서 도대체 얼마의 사람의 숫자로 그게 뿌려졌을까? 10%만 해도 있잖아요. 100만 명이 10%면 10만 명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뿌려졌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력들이 사라졌잖아요. 그게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1, 2개월은 유지가 되다가 2021년도까지는 다 없애고 나서 그 부분이 2022년도 3월 달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거 자체가 비트 이더 쪽에 오입금이 되는 이적들이
다른 것들은 다 살아있는데 그놈만 또 없어졌어요. 이거를 한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KOK 플레이의 앱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KOK 플레이 앱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에는 자산 관련된 거고 코인의 토큰의 거래 이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지했던 내용들이 다 중요한 거지요. 근데 그거를 어, 다른 쪽으로 옮겨버리면은 그 이력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이 우리가 지금 배임 횡령으로 수사를 의뢰를 하고 했던 내용들이 결국에는 비트 이득 그게 제일 큰데 뭐 어떤 부분은 제가 어, 오입금 됐는 내용을 뭐 봤다가 보니까 어떤 분은 2만 개의 개혁회의도 오입금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이력도 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오입금에 대한 이력들을 싸그리 없애버렸어요. 그거는 없애면 안 되는 거지요. 왜 그걸 없앴냐는 거죠. 결국에는 어, 완전히 그 이력들을 없애므로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범죄 사실 자체의 이력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한 거다. 그리고 좀 더 가다가 아까 제가 그 40대 그 유튜브의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내용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용을 다 하지는 못하겠고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OK 플레이는 플랫폼 서비스로만 두고 보상 플랜을 한쪽으로 집중시켜 운영되었으면 한다. 이것도 김이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 자체가 권한이 없어요. 운영을 하는 쪽인데 저는 지난번에 12월 14일자 입장문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좀 더 내려가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또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KOK 플레이는 플랫폼 서비스로만 두고 보상 플랜을 한쪽으로 집중시켜 운영했으면 한다 해놔놓고 핵이라 일어나라고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아무튼 소각에 대한 내용은 재단과의 계약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어느 누구도 보지를 못해요. 안 보여주고 재단에서조차도 달라고 하는데 여기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근데 요거 전에 또 그런 계약서상의 메인넷이 제대로 완성되기 전에 단 1KOK도 시장에 매도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게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래요. 그러면은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무슨 돈으로 그러면 운영을 하느냐? 무슨 돈으로 그, 이 회사가 정말 3년 동안 재무제표상으로는 뭐 영업 손실이 100억 정도가 되는데 돈도 받지 않고 개발을 하면서 뭐 2022년 8월 제가 그 메일도 받아놨는 것도 있고 거기에 보면은 200명의 직원들이 뭐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게 제가 그 시민언론 열린 공감에 출연을 하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200명에 대해서 월급을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뭐 다른 회사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회사냐? 제가 그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기업에서 받아는 그 매출을 만든 거는 뭐 2021년도에 보면 1, 2, 3, 4분기까지는 1, 2, 3, 4분기까지는 한 4천만 원 매출을 올렸어요. 4, 4분기 때 2021년 4, 4분기 때
156억 정도가 매출이 올라와요. 그래서 거의 뭐 한 160억 정도가 그, 어, 세무 신고를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급이 되는 게 개발용이든 운영비든 이거는 재단은 돈이 없어요. 돈을 싸지 않고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때 돈으로 넣는 게 아니단 말이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운영 자금용, 운영용 토큰, 뭐 마케팅용 토큰, 보상용 토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KOK를 1KOK도 안 팔고서 어떻게 운영이 되냐는 거죠. 월급은 어떻게 주고, 그 다음에 개발비는 어떻게 주고 하냐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비트나 이들을 가지고서 뭐 그거를 팔고 돈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돈은 어떤 용도로 써야 되냐. 여기에 계약서상에는 KOK로 지급을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거를 썼으면은 그 비트와 이더에 이 회사가 여기에 조인이 된 시점에 그 스테이킹 지갑에 그 당시에 몇 개가 있었는지, 토탈 몇 개가 비트와 이더와 그 다음에 뭐 USDT 테더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뭔가가 쓰여졌으면 어떤 용도로 썼는지 그게 전부 다 백데이터 다 있어야 되지요. 그거를 보자는 거죠, 저는. 그런데 1KOK도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KOK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KOK를 하나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거죠. 사업이 유지가 되냐는 거죠. 이게 어, 그, 이 김 이장이라는 사람이 답변한 내용이에요. 말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 나눴던 것 존중하고 고려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TF에서 다 고려하자는 것이다. 김 이장이 전 재단에 대한 계약서 얘기하셨는데 전 본 적이 없고 보여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본 적이 없다. 이게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사장이 김 이장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이 계약서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어요? 김 이장이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SO가 질문을 한 게 제일 중요한 답변이 두 분 다 안 하셨습니다. 스테이킹 총량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킹 총량은 어, 뭐 여기에서 알 수도 있지만은 그 김땡땡 뭐 이루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송땡땡 그 지갑만 보면은 이 스테이킹 총량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장이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고, 김 이장이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동문스답을 한 거예요. 스테이킹 총량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안전합니다. 총량은 전부 해지해도 아주 넉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하였다. 그러면은 이 수기로 작성을 한 이 친구가 윤원 뭐라고 하는 친구일 건데, 맨날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도 또 뭐 14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5432 이렇게를 가지고서 이제 뭐 불과 뭐 한 2억 개, 뭐 2억 몇천만 개 뭐 이렇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작자가 이거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스테이킹 총량을 스테이킹 했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스테이킹 총량이 얼마 정도 남았느냐고 했을 때
이거 가지고 전부 페이지를 해도 넉넉하다는 이야기가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는 거 한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 개, 4억 개.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스테이킹 해가지고 마이닝 풀에 남아 계시는 분들 다 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한 7억 개, 8억 개. 그 왜 그렇게 되나 하면은 이쪽에서 커뮤니티 풀에서 자기들이 재원이 그 이자를 줄 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넷을 이용을 해가지고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그 수수료를 가스비를 가지고 또 나눠주고 하겠다고 했는데 옮기기는 그렇게 많은 양을 옮기라고 해놨는데 뭐 그 이자를 줄 만한 재원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했어요? 여기서는 잘못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20%라고 적어놨는데 2%면은 이렇게예요. 그걸 가지고서 준 거잖아요. 그 또 뭐 여기 가다 보면은 그 뭐 그 어드바이저들한테 줬는 그 저기 보상 내용을 또 보다 보면 한번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게 이쪽에서 하는 말이 맞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안전하다. 그 다음에 총량은 전부 해줘도 아주 넉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추후 재단이 공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공지나 이런 내용은 재단이 하라고 했고 모든 관리는 또 지가 다 하고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만 재단에서 그런 데이터 없이 전략과 전술과 플랫폼 가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 해가지고 갈로 쳐가지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재단에서 그런 데이터 없이 전략과 전술과 플랫폼 가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뭐 어떻다면은 이렇게 데이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돌려줄 자산이 없는데 소각을 한다라는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5개를 소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나는 들리는데 이사장님, 고객들이 콕을 받았을 때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스테이킹 양입니까? 뭐 갈로에가 아니란 얘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가 받는 거는 저기 보상으로 받는 거는 콕이고 해지를 해도 받는 거는 콕이잖아요. 그리고 뱅크런을 뱅크런을 왜 여기서 언급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뱅크런과 관련해 가지고 또 제가 미팅을 할 때 이 뱅크런을 또 제가 저기 뱅크런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하니까 뭐 또 뱅크런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간에 저는 이 말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뱅크런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뱅크런이 일어나는 경우는 은행 같은 사실은 자본 잠식이 되거나 이럴 때 말고는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은행 대 은행으로 서로 커버를 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뭐 7%인가 이상을 현금 보유를 해야 되고 거기 4% 정도는 중앙은행에 보관을 시키고 그러니까 3% 가지고 하는데 좀 모자라면은 은행 간에 서로 이렇게 협조를 통해 가지고 그 모자란 부족 부분을 서로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그런 식이라 가지고 뱅크런이라는 말 자체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뱅크런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사장이 말하기를 저는 그것에 대해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데이터도 뭐 여기 M사라는 데 써가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김 이장이 제가 예전에 데이터를 공유해 드렸지 않습니까? 가격과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하고 가격하고 이거를
정말 뭐, 산술적으로 뭔가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서 가격을 논한다. 세상에 어떤 정말 상식이하다고 보지 않아요, 이게. 신도 모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일 것 같아요. 이사장이 제가 한 3주 전쯤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량은 파악하기 힘들더라도 추이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데이터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죠. 추이를 볼 때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 나는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한 것도 저는 또 이해가 안 돼요. 신규 입건과 재채굴, 그래서 제가 오늘이나 내일쯤 공지를 하려고 뭔가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빨리 이런 채굴 입건과 재채굴 입건을 중지해야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죠. 이게 11월 27일인데, 25일인데, 이때 이런 이야기 할 때, 근데 재채굴은 이전에 끝나지 않았나요? 하지 못하도록.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더군요. 뭐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데이터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격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거래소 가격인데, 거래소 가격을, 와, 참, 겁대가리들도 없이 이 가격을, 거래소 가격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초딩스럽다. 아니, 뭐, 초딩이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김 이장 말, 저희가 이사장님께 드렸던 것은 마이닝, 레벨, 레퍼럴 리워드 등에 대한 팔을 보상 사이즈 추이에 대한 데이터를 드린 지역에 것입니다. 올리는 거 모르는데 요리 올리고 있어 내가 팔을 여기에서 마이닝, 레벨, 리퍼럴 리워드 등에 대한 보상 추이에 대한 데이터를 드린 것입니다. 이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결국에는 저 보상 그 종류가 채굴, 마이닝, 레벨, 등급, 그 다음에 레퍼럴, 리워드, 이거는 후원,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마이닝, 그러니까 채굴 수익을 제외하고는, 채굴 보상을 제외하고는 다 없앴잖아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채굴 자산의 총량에 대한 추이는 아니고, 단지 콕프레이에서 필요한 지표를 드린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콕프레이에서 필요한 지표라고 했고, 이 지표가 도대체 어떤, 저는 이런 말 자체가 정말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내용상으로 뭐 이런 말들이 여기에서 이게 해당이 되나 싶어요. 저희가 참여하지 않은, 참석하지 않은 2019년부터 제공해드렸다. 뭐, 딴지 같은 소리를 갖고. 그게 SO가 다시 또 뭐 질문을 한 게 스테이킹 총량은 재단에서 공개할 것이라는 의문을 풀어서 설명해 달라. 그게 마스터키와 연관이 있는 거냐? 그럼 마스터키를 재단이 인계받으면 모든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공시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냐? 이거는 질문을 잘한 것 같아요. 스태킹 총량은 재단에서 공개할 것이라는 의문을 풀어서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재단이 스태킹 총량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마스터키와 연관이 있는 거냐? 그럼 마스터키를 재단이 인계받으면 모든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공지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냐? 마스터키가 어, 이 지금 그 마스터키가 이 이야기는 누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뭐 운영사라고 이야기하는 거 뭐 좀 쳐줘가지고 운영사가 이 마스터키가 결국에는 모든 권한을 그 코인의 토큰에 그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마스터키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건데 그거 자체를 운영사가 가지고 있다. 주인이 안 가지고 있다. 뭐참 깝깝하고 뭐 정말 화딱지 나는 내용이죠. 김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논란의 종지부를 한 번은 어떻게든 찍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정말 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화가 나요. 저희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재단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은 재단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재단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재단을 계속해도 됩니까? 되는 겁니까? 이사장님, 또 다시 논란이 많은 있는 대화죠. 이건 뭐 글을 잘못 적었는지 하여튼 간에 뭐 이게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다른 또다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어, 논란이 되는 그런 어, 논란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대화죠.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제가 재단이라고 하였는데 제가 재단을 계속한다면 그러면 이런 논란의 종지부가 없어질까요? 논란의 종지부가 없어질까요? 말을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없어질까요? 라고 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속기사가 아니니까 분명히 줌 녹화 부분을 그렇게 들으면서 하나씩 적었을 건데 말이 안 맞죠. 어쨌든 간에 이 부분 저는 제가 재단을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재단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제가 재단이라고 하였는데 제가 재단을 계속한다면 이런 논란이 없어질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 부분을 제가 준비해서 공개한다면 되는 겁니까? 뭐 이상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분명히 재단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재단의 권한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재단에서 어디에 맡기고 어디에 신뢰를 할 만한 곳이라서 맡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을 하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는 것도 재단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TFT 팀원이었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도 진행을 뭐 결국에는 마스터키를 안 주고 25개 락을 걸고 그걸 누가 했어요? 마스터키를 가진 쪽에서 락을 걸겠지요. 그러면은 모든 그 권한 행사를 누가 했는 거예요? 이 회사가 한 거잖아요. 용역사, 운영사라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잘못된 게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라고 저는 저한테 묻는다면은 무조건 하고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역할들이 잘못됐음에도 어떻게 보면은
재단이 해야 되는 것을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들어온 업체가, 용역사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계약서도 모든 걸 가지고 있어. 자료도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어. 마스터키도 가지고 있어. 25개 넘겨주기 전에는 25개 그 토큰도 가지고 있어.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회의 자료에서 스스로가 내뱉은 말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SO가 또 질문한 게, 만약 BTC, ETH에 다른 재원이 있었다면 KOK로 어드바이저 월급을 드렸겠습니까? 라는 의문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김이라는 사람이 답변을 했어요. 어드바이저는 미디움의 어드바이저이다. K스타드온과 계약된. 그러면은 여기에서 등호 관계가 성립이 돼요. 어드바이저는 미디움의 어드바이저라고 했으니까 이 어드바이저는 KOK로 절대로 임금을 주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미디움의 어드바이저다라고 했고, 이거는 K스테디움과 계약된, 이거는 그 당시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디움의 이 김이장이라는 사람하고 박무식이라는 사람하고 어드바이저 4명이 백서에 올라와 있죠. 그 백서가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백서에 올라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미디움 파운데이션 도대체 뭐냐? 2021년도 4월 달에 누가 아, 1기 2대 이사장 강지원이가 누구하고 계약을 했냐? 어느 순간에 왜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나오냐? 그 다음에 K 스테디움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어 지금 뭐 재단은 어데간데 온데간데 없고 전부 다 미디움, K 스테디움 뭐 이런 쪽에서 어드바이저도 미디움의 어드바이저고 K 스테디움과 계약된. 그러면은 미디움 이꼴 K 스테디움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K 스테디움이고, 그리고 지금 미디움의 CEO는 아니고 K 스테디움의 CEO로 아마 김이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돼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게, 아까 이야기했던 유튜브가 이야기한 거, 그 영상을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이 유튜브가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입장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3월 달인가 그 미디움, 우리가 이전에 잘 아는 학동의 사무실을 찾아간 거예요. 회사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서 직원들하고 대화한 내용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CEO직을 놓았지 의장직을 내려놓은 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의 학동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 계속 출근을 했을 건데, 그 직원들이 뭐라고 두 사람이 답변을 하는 것 같던데, 김 이장이라는 사람 자체를 모른대요. 김 이장이라는 사람 자체를 모른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그 실질적인
뭐 대표의 역할을 누가 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그냥 상상이 맡길게요. 거기에 오는 사람 중에서 거기에 CEO가 있어도 그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벌벌 떨 건데, 근데 그 사람은 모른다?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20분간을 막 소리 내갖고 울었다라고 하고 그 영상을 한번 띄워 올려 놓은 것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얼마나 속이 저게 천불이 났으면은 그렇게 분노의 울음을 어, 울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나 어드바이저 분들이 KOK를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사장님께 확인 요청하였다. 오, 줬으니까. 그리고 이거 계약을 하면서 뭐 매도를 못해야 된다, 일정 기간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사장님께 확인 요청하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드바이저든 뭐든 간에 마구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지갑이 누구 건지를 모를 건데 뭐 이런 것까지도 뭐 마구잡이로 막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 정말 범법행위 아니에요? 제 계좌도 제 계정도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여기는 뭐 가상자산에 대해 가지고는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갈로 해가지고 이사장님 답변은 토마스 박사님은 팔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팔 수도 있다고 답변.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이 한 이야기예요. 본인이 받은 자산이니까요. 본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본인 거 아니면은 본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했는데 본인 거지요.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팔고 안 팔고 매도를 하고 안 하고는 그거 받은 사람의 권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스탁 옵션처럼 뭐 1년 후에 뭐 얼마 실행을 할 수 있다. 뭐 또 1년 후에 얼마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이 돼 있지 않는 이상 이거를 개인의 자산을 어떻게 보면 이거 자산이잖아요. 자산을 그 자기가 뭔데 이거를 파는 거든 팔든 안 팔든 이걸 왜 관여를 하냐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차라리 1년 뒤에 저희가 몰아서 다 지급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도 이사장님께 제안 드렸고요. 자꾸 파시니까 갈로 해가지고 같이 미래를 보고 움직인다는 어드바이저 분들이 KOK를 계속 팔고 있다면 미디움과 계약되어 있는 어드바이저에 대한 계약 해지 검토도 법률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최이사장님께 말씀 전했었죠. 하지만 미국에서 소송을 하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어서 제가 차라리 콕을 매도하는 것보다 소송을 당하고 몰매를 맞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이거 보면서 그냥 저는 막 뭐 이 미국에서 임금이 체불이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문제를 야기를 시켜요. 겁대가리 없는 소리예요. 라고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절대 시장에 나오는 KOK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거를 뭐 이사장도 뭐 아무것도 아니고 직원조차도 안 되는 정도로 이 내용을 보면은 어, 유아독종 같지 않아요? 또 실제 법률적으로 어드바이저와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나눴고 현 시점을 보자고. KOK 재단 이사장 누구예요?
토마스 프레이저. 거기에 어드바이저 3명은 이전에 미디움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다 등록이 돼 있죠. 참 웃기지 않나요? 해직까지 또 검토를 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더라? 뭐 이율 배반적인 그런 행위를 하겠다라고 폄하를 엄청나게 했지요. 그런데 그 폄하한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재단 이사장이고 어드바이저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SO가 그럼 뭘로 지급하였나요? 김이장 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움은 KOK 하면서 인플레이 수량 20%와 브릿지 등으로 발생한 KOK 수입으로 어드바이저 급여를 KOK로 지급하였습니다. 정말 와, 이해되세요? 여기에 이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는 게 인플레이션 수량, 우리가 모르는 인플레이션 수량이 20%가 있대요. 2%라고 치도 이렇게고 20%면은 10억 개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기에는 오타 잘못 썼을 것 같아요. 2%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저쪽에 어떻게 보면 K 스테디움에 있는 커뮤니티 풀에 2% 인플레이션 수량을 발행을 했지요. 그거는 뭐예요? 커뮤니티 풀이에요. 누가 KOK를 인플레이션 수량을 KOK 재단에서 사용을 해도 좋다. 뭐 이런 게 있었나요? 그리고 브릿지 등으로 발생한 KOK 수입으로 어드바이저 급여를 KOK로 지급하였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글을 중간에 쓴 사람이 자기가 하루에 8번의 트랜잭션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박수를 쳤죠. 거기에 1000명, 뭐,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박수를 받았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서 정말 골 때린다라고 설명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 브릿지를 이용을 하고 하는 여기에서 수수료, 개수비가 발생이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거는 300원, 뭐, 예를 들어서 300원, 200원, 100원, 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넉넉 잡아서 500원이다 칩시다. 500원이면은 8번 5, 8에 40, 4,000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가지고서 트랜잭션을 가지고서 수입이 생긴 거를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떼주고 주고 이 어드바이저한테 주고 그러면은 어드바이저한테 줄 수 있는 게 도대체 그런 돈이 있을까? 급여 지급을 할 만큼 할 게 있을까? 이해되세요? 결국 벌어들이는 자원으로 여러 가지 운영 개발, 여기에다가 운영 개발, 어드바이저 월급 등으로 사용함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량, 브릿지 등으로 해서 벌어들여졌대요. 그 수입으로 운영 개발에 해당이 되는 부분까지도 쓰고 어드바이저 월급까지도 이걸 가지고 줬대요. 이해되세요? 커뮤니티 풀에서 지금 그 이자를 받는 것 자체가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보다 적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1.8%, 우리는 3.8%.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뭐 그걸 해가지고 디앱이 올라가고 게임을 뭐 하고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 제가 뭐고 이 투자금에 대한 그 이자가 많이 좋아졌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분들한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이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초기에 몇 개월은 KOK 토큰으로 지급했습니다. 갈로 해가지고 나중에 KOK 코인으로 지급함을 시사함. 그러니까 이게, 어, 나중이라고 하는 게 이때는, 어,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은 거기서 했으니까 뭐 저쪽에 넘어갔다고 생각해가지고 코인이라고 이야기한 뭐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후에 어, 월급이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수익을 낸 거 가지고 월급도 주고 운영 개발도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인데 안 그러고서야 아니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해도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김 이장이 시장에 매도가 나와서 제가 급여 지급 중단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급여 지급을 중지한 부분 갈로 해가지고 그렇게 전화하는데 이게 어 이거는 미국인으로 봐가지고는 계약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중단을 했다. 이거는 미국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정말 한국적인 마인드. 한국에서는 월급을 조금 뭐 미뤄도 주고 뭐 그래도 사람들이 뭐 그거를 그, 어, 그 노동청에 뭐 신고를 하거나 그런 거 잘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겁을 상실한 뭐 짓을 한 것 같아요. SO가 미디움의 신뢰의 문제, 신뢰가 없었던 것은 운영비 관련 내용과 재단이 마스터키를 줬다고 한 점, 그러나 재단은 안 받았다. 갈로 해가지고 김판종 의장 2기 재단에 드렸다고 들었음. 근데 최영기 이사장은 2기 재단이 없어요. 2기 재단을 최영기 이사장은 미디움 파운데이션으로 보고 있고 1기 KOK 재단에 1기 KOK 재단에 1대 2대 이사장이 있었고 그러니까 3기 2기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고 3기는 다시 KOK 파운데이션이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마스터키 문제가 나왔는데 김 이장이 한 이야기가 마스터키 관련 최 이사장님 만나 25개 보관하시겠다고 해서 드렸고 이게 누가 25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 이사장이 달라고 해가지고 줬대요. 보관했다고 해서 드렸고 마스터키에 대한 운영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를 왜 재단이 아닌데 이런 걱정을 여기서 하냐고요. 그 다음에 보관 방법을 여쭤보았다. 그 방법이 미국의 은행에 보관하도록 준비해 놨다고 들었는데 그 방법이 좀 리스크하다. 만약 갈로 해가지고 만약 부재 시 이 보관 방법은 여쭤봤다. 갈로 해가지고 이사장 1개, 사무총장 1개, 은행 1개, 보관 계획 이렇게 뭐 이사장한테 물어봤는가 봐요. 사무총장님에 대한 보관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다음 재단 홈페이지에 마스터키 미인수에 대한 공지가 나와서 연락드렸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아쉬움 토록. 결국에는
마스터키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안 넘겨줬다는 이야기고, 마스터키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민수에 대한 공지가 재단 홈페이지에 나와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이전 재단의 관계자, 제3자라 지칭 갈로 해놨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봐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이전 재단의 관계자에게 전달드리면 받은 걸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사장님이 받은 걸로 하신다고 하셔서 갈로에서 약간 유감 전달해 드림. 뭘 전달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3자가 재단에 제3자가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범죄 집단에 추가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재단에 재단 위에 재단 관계자 이런 말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때도 어드바이저의 콕 매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콕 매도에 대한 부분은 없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합의한 안전한 곳에 전달을 드렸습니다. 합의한 안전한 곳. 우리 전체의 자산, KOK 50억에 대한 자산에 대한 어,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게 마스터키인데 이거 자체가 합의한 안전한 곳에 전달되었다. 그 전에 한 이야기가 재단 내 관계자, 제3자라 지칭하는 이에게 전달드리면 받은 걸로 하시겠습니까?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직이죠.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가치를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재단과 재단의 관계자들 이 사람들 뭐 소위 말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 믿고서 수천 저거 뭐고 수억 수천만 원 뭐 수백만 원 이런 거 이 사람들 믿고서 여기에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서 나왔다시피 미국에 있는 은행에 보관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다고 했는데 제3자라고 3자가 미국에 있는 은행보다도 더 안전하다? 지나가는 개한테도 물어보면은 이거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3자라는 게 전주라고 하는 작자들이 아닐까. 그럼 그 전주들은 재단과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권한이 있고, 가치 없는 50억 개를 그냥 만들어 놓은 거를 수분 만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놔놓고, 그게 자산 가치가 있다? 대치할 같은 소리죠. 전 25개를 K스테디움으로 넘겨서 보관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K스테디움으로 옮기는 순간 KOK는 이렇게 플레이는 사라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25개 K스테디움 넘겨서 보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라고 왜 K스테디움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갈로 해가지고 커플에 들어가는 것이 가는 것인 아닌 뭐 또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커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메인넷 코인으로의 보관을 말함 갈로 해가지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때
K 스테디움의 메인넥 코인은 K스타예요. 쏙 있잖아요. 지금 커뮤니티 폴에 있는 KOK가 왜 존재를 하는지 압니까? K, KOK 플레이에 존재하는 그 코인들이, 토큰들이, 그리고, 홀더들 뿐만 아니라 스테이커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짓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 폴에 있는 그의 가치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께 제대로 되지 않으면 커뮤니티 폴은 절대로 가치가 살아날 수 없고, 그 가치는 움직일 수 있는 가치가 전혀 없어요. 왜냐? 잡아놓는 상태에서 걔들이 뭘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들어가 있는 거를 나중에 투자를 할 때, 기획 개발할 때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거 말고는 그들이 거기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그럼 손가락 찌찌 빨고 뭐 보지도 못한 그런 거에 어? 너들 믿고서 내가 이거 개발해 줄게. 돈 한 번 안 받고 해주나요? 커뮤니티 폴에 있는 거는 투자금이고 투자금은 결국에는 그 투자금을 가지고서 투자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투자금이라는 게 케어해 준다고 바꿔서 할까요? 당장 실무적으로 뭘 해야 되고 사람들 먹고 사는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데 케어해 준다고 기획 개발해 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또 메인넷으로 전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면 안 돼요. 저는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사장, 협상 과정에 이런저런 나온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셨습니다만, 협상 과정에서 무슨 내용이든 오갈 수 있지요. 이 말 맞지요? 그리고 재단 이사장으로서 재단 법무팀의 법적 리스크 부분 때문에 반려한 것입니다. 뭘 반려를 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키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세 가지의 내용을 적어 놨어요. 첫 번째, 위험은 마스터키가 생태계의 근간인데 제3자에게 넘어간 것도 리스크고, 아까 이야기했던, 재단하고 이전 재단의 관계자, 제3자라 지칭한 것,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당연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낯짝을 본 적 있어요? 그것들이 뭔 인간들인지 본 적 있냐고요? 그것들한테 이 마스키를 준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는 것도 리스크고. 세 번째, 받자마자 새 주소로 전환해야 해킹으로부터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아, 사람자한테 넘어가는 거는 무조건 하고 마스터키고, 그 다음에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는 것도 리스크.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고. 받자마자 새 주소로 전환해야 해킹으로부터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이거는 콜드 월렛이기 때문에 이거는 온체인, 오프체인을 USB처럼 꽂아가지고 이용을 할 때는 저기 온체인 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지갑처럼 사용을 하지만은 뽑아버리면 있잖아요. USB처럼 여기에 보관이 되어 있는 이 주소를 어느 누구도 어, 이 저기 인터넷상이나 이 블록체인 상에서 체인 상에서는 절대로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은행에 보관을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SO가 마스터키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첫 번째가 재단과 운영사 공동 보관, 두 번째가 제3의 공신력 있는 신뢰기관의 보관. 재단에서는 인수만 요구하는데 대안이 있는 건지,
저는 이거를 정말 멍청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재단에서 그 마스터키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했다시피 미국의 뭐 은행에 보관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은행에 보관을 하면 되는 거지요. 재단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서 뭔 대안 이야기를 하고 참 멍청한 질문을 하는 거죠. 또 운영사를 바꾼다는 사무총장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보팅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일인지 운영사를 바꾼다는 이야기가 이제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운영사는 말 그대로 제대로 못하면은 언제든지 그 교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거는 계약 관계에 있는 거니까. 그게 어떤 계약 내용으로 돼 있는지 그리고 과다한 계약이 돼 있으면 그거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500원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사고자 하는 게 5천만 원이다. 500원짜리 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내가 5천만 원짜리를 내가 가졌다. 완력으로 했던 제3자 전주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랬던 그렇게 하면은 이 사고자 하는 쪽, 인수를 하고자 하는 쪽에서 500원짜리를 가지고서 5천만 원짜리를 샀다. 또는 5억짜리를 샀다. 이거는 계약이 처음부터 성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는 운영사는 언제든지 해지를 시킬 수 있다고 봐요.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 다음에 어, 추가로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